6급 이외 실전 모의고사.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무 제품은 표면을 보호하여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하여 오칠을 하였습니다. 옷은 온나무에서 뽑아낸 수액을 말하는데요. 천연 염료인 옷은 항균 기능과 살충력이 있어서 벌레로부터 목제품을 지켜줍니다. 또한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서 가구가 뒤틀리거나 곰팡이가 피는 것을 막아줍니다. 예로부터 옷은 옷장, 밥상, 그릇과 같은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장신구에도 쓰였습니다. 오칠을 하면 목제품의 수명이 길어지고 색도 선명해져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옷은 귀한 재료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보시는 이 나무 제품은 표면을 보호하여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하여 오칠을 하였습니다. 옷은 온나무에서 뽑아낸 수액을 말하는데요. 천연 염료인 옷은 항균 기능과 살충력이 있어서 벌레로부터 목제품을 지켜줍니다. 또한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서 가구가 뒤틀리거나 곰팡이가 피는 것을 막아줍니다. 예로부터 옷은 옷장, 밥상, 그릇과 같은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장신구에도 쓰였습니다. 오칠을 하면 목제품의 수명이 길어지고 색도 선명해져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옷은 귀한 재료로 여겨졌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큰 고래 한 마리가 분수를 뿜으며 헤엄치고 있다. 이 고래는 수컷인데 몸 길이는 10m, 몸무게는 40톤 정도가 된다. 고래는 머리 부분이 몸 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분수 구멍이 머리 앞쪽에 나 있다. 고래는 물속에서 살지만 어류와 같이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후 분수 구멍을 통해 허파 호흡을 한다. 그런데 고래는 잠을 어떻게 잘까? 고래는 잠을 잘 때 분수 구멍을 수면 위로 내놓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잔다. 한편 고래의 뇌파를 분석해 본 결과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교대로 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쪽 뇌가 깨어 있어서 잠을 잘 때도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가까이에서 잠이 들어도 익사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큰 고래 한 마리가 분수를 뿜으며 헤엄치고 있다. 이 고래는 수컷인데 몸 길이는 10m, 몸무게는
40톤 정도가 된다. 고래는 머리 부분이 몸 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분수 구멍이 머리 앞쪽에 나 있다. 고래는 물속에서 살지만 어류와 같이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후 분수 구멍을 통해 허파 호흡을 한다. 그런데 고래는 잠을 어떻게 잘까? 고래는 잠을 잘 때 분수 구멍을 수면 위로 내놓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잔다. 한편 고래의 뇌파를 분석해 본 결과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교대로 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쪽 뇌가 깨어 있어서 잠을 잘 때도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가까이에서 잠이 들어도 익사하지 않는 것이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하라고 하면 알렉산더 벨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전하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독일의 교사였던 필립 라이스였습니다. 벨은 전하에 대한 특허를 제일 먼저 신청한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벨이 전하를 발명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전화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벨이 특허권자로 인정받게 된 것은 전하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 덕분입니다. 벨이 전하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하의 실용성이나 상업적 가치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벨은 전화기가 통신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지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는 최초 발명보다도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전하라고 하면 알렉산더 벨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전하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독일의 교사였던 필립 라이스였습니다. 벨은 전하에 대한 특허를 제일 먼저 신청한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벨이 전하를 발명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전화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벨이 특허권자로 인정받게 된 것은 전하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 덕분입니다. 벨이 전하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하의 실용성이나 상업적 가치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벨은 전화기가 통신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지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는 최초 발명보다도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전자체계 보급과 대형 서점의 높은 할인율로 인해 동네 서점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결국 체계의 할인율을 법적으로 제한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동네 서점가에서는 할인 자체를 금지하는 완전 도서 정가제 시행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완전 도서 정가제가 시행된다면 대형 서점과의 가격 경쟁에서 동네 서점을 보호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네 서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성이라는 장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특징을 살린다든지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말입니다. 책의 할인율을 제한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동네 서점만의 장점을 이용하여 동네 서점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자체계 보급과 대형 서점의 높은 할인율로 인해 동네 서점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결국 체계의 할인율을 법적으로 제한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동네 서점가에서는 할인 자체를 금지하는 완전 도서 정가제 시행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완전 도서 정가제가 시행된다면 대형 서점과의 가격 경쟁에서 동네 서점을 보호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네 서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성이라는 장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특징을 살린다든지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말입니다. 책의 할인율을 제한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동네 서점만의 장점을 이용하여 동네 서점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기록한 승정원 일기입니다. 승정원이란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역할을 했던 기관인데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고 다시 신하들의 반응 등을 왕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지요. 승정원 일기는 매일매일 취급한 문서, 사건 등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이 일기의 특징은 매우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옮겨 적었다는 것입니다. 내용 중에는 당시 상황을 대화체로 상세하게 기록한 것도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외에도 그날의 날씨, 당시 주변국의 정세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단순한 일기가 아닌 조선시대 기후연구, 주변 국가의 역사 연구에도 중요한 사료로서 가치가 뛰어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기록한 승정원 일기입니다. 승정원이란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역할을 했던 기관인데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고 다시 신하들의 반응 등을 왕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지요. 승정원 일기는 매일매일 취급한 문서, 사건 등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이 일기의 특징은 매우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옮겨 적었다는 것입니다. 내용 중에는 당시 상황을 대화체로 상세하게 기록한 것도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외에도 그날의 날씨, 당시 주변국의 정세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단순한 일기가 아닌 조선시대 기후연구, 주변 국가의 역사 연구에도 중요한 사료로서 가치가 뛰어납니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